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소위 말하는 못생긴 남자 김영석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겼길래 스스로 못생긴 남자라고 소개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사람들에게 제 얼굴이 괴물 같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이에요. 사실 못생겼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생겼더라도 귀여운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못생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인물이 좋은 편이 아니기도 했지만 더 심해진 이유는 어릴 때 겪은 작은 사고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식탁에서 까불면서 먹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얼굴부터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앞니가 동시에 빠졌어요. 어차피 새로 이가 날 테니 저희 부모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로 앞니가 나오는데 하나는 앞으로 45도 정도 튀어나오고 다른 쪽은 옆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그제야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고로 빠진 줄 알았던 앞니는 빠진 게 아니고 부러졌던 거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안에 치아 뿌리가 남아 있었고 새로 나는 앞니와 겹쳐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뿌리를 제거했지만 새로 난 치아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제거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곧게 모양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걱정하니 병원에서는 교정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직 어리니 좀 더 커서 교정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상태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때때로 저에게 괴물 같다고 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빨리 교정을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부모님은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 제 치아 교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저도 좀 성장하고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부모님 앞에서 교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제 치아를 예쁘게 교정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이 이뤄지기 전까지 전 그 괴물 이빨을 갖고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였죠.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전 예전부터 입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걸 쓰고 있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상승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은 항상 제 눈이 예쁘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여자들도 아주 가끔 있었고요. 물론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관을 보여주면 다들 저를 피했지만 말이죠. 자라면서 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는 위축되었고 그럴수록 대인관계는 포기하고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가 목표했던 치대에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지만 치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 용기를 내본 거죠. 물론 못난 제 외모 때문에 저를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짝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저를 밀어내거나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낀 저는 그녀 역시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서 체대에 다니던 친구 성호에게 상담했는데 그 친구가 선뜻 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우가 마련해 줄 식사 자리만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더니 한참 뒤 연락해서 저에게 그녀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성우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본 저는 첫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치대생인 거 말고는 뭐 볼 거 없지. 너무 못생겼잖아. 걔가 나 좋아하는 거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치대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두는 거야.
전혀 남자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 순간 저는 치대생 타이틀을 달아도 이 얼굴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성우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들의 오작교가 되어준 것뿐이었죠. 저는 그때 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우가 잘생긴 데다 몸도 좋고 키도 크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군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홀로 마음을 다스린 저는 그냥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우와 간혹 연락은 했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죠. 그런 씁쓸한 경험을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에만 열중했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후 큰 대형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했죠. 제 치아를 교정하려고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너무 바빠서 제 교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맨날 한다 하다가도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교정을 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치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낀 것도 맞아요. 잠시도 벗지 않았거든요. 다른 의사들은 치료 중이 아닐 때는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환자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늘 마스크를 쓰고 있던 거죠. 마스크는 이제 제 콤플렉스를 덮어주는 강력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잠시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만큼은 어떤 다른 잡생각 없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가끔 연락처를 적어주고 가는 환자도 있었어요. 따로 만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종이들을 구겨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면 도망갈 테니까요. 혹은 첫사랑처럼 제 배경 때문에 옆에 둘 생각 정도만 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페이닥터로 일만 하다 보니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개원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했고 함께 사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해야 해서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 활력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의미 없이 보내던 시간에 강아지 관련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배우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시간에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였는데 저와 비슷한 시간에 그녀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몇 살이에요? 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가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거는 것처럼 애견인끼리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거든요.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짧은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와 5번 정도 마주쳤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제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그녀가 탔고 평소처럼 짧게 인사를 주고받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헌데 그녀 품에 있던 강아지가 뭐가 불편했는지 갑자기 몸을 뒤틀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 모습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치즈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강아지가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와 떨어지더군요. 깜짝 놀란 제가 자세를 낮추고 그녀의 강아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아지의 발톱이 마스크에 걸리면서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게 되었죠.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녀가 질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 얼굴이 괴물같이 못생겼다고 하지만 자기 강아지를 구해줬는데 저 표정은 뭐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강아지를 건네고 민망함에 재빨리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저기 피요. 어떡해.
어떡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쳐다봤는데 정말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강아지가 떨어지면서 발톱으로 제 얼굴을 핥힌 것 같았죠. 그녀는 허둥지둥하며 지금 휴지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더니 약을 발라야 한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심하게 긁힌 것도 아닌데요, 뭘. 대충 피 닦아두면 알아서 나을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두면 얼굴에 흉져요. 지금 빨리 약 바르고 치료해야 해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혀두고 집에 있는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 가까이에 앉아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에 소독약이랑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죠. 상처 부위가 밴드 붙이기에 좀 애매한 곳에 있네요. 밴드를 붙여야 흉이 안 질 텐데 큰일이네. 진짜 괜찮아요. 얼굴에 흉터 생겨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계속 미안해하는 그녀에게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강아지 발톱에 긁힌 얼굴보다는 처음 들어가 본 여자 집에 대한 잔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을 하다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또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제 얼굴을 들켜버린 게 민망해서 그녀에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얼굴은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다치고 바로 치료해 주셔서 괜찮아요. 흉터 남지 않으려면 상처 부위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연고 꼬박꼬박 바르셔야 해요. 귀찮으셔도 꼭 바르세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말에 짧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번에는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객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을 먹여봤는데 이 제품이 이빨 관리에 가장 좋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더군요. 괜찮아요. 저는 객껌 말고 양치를 매일 시켜주거든요. 양치요? 양치 시키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나요? 저도 치즈 양치 시키고 싶은데 하도 으르렁대서 양치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예전에 도전했다가 한번 크게 물리고 포기했어요. 그것도 요령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정말요? 그게 또 노하우가 있나 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도 그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구입한 구강 제품만 10개가 넘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객건보다는 양치가 더 좋다고 했는데 그녀의 간절한 눈망울을 보니 제가 강아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모습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잠시 집에 들려 제 강아지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양치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줬죠. 치즈는 치석도 많고 관리 잘해줘야겠어요. 스케일링 한번 해야겠네요. 제가 치즈의 양치를 시켜주면서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크게 웃더군요. 제가 치과 갔을 때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 치즈가 엄마 닮았나 봐요. 유쾌한 그녀의 말에 저도 그런 것 같다며 웃었네요.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친해져서 종종 만나 함께 강아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앞의 벤치에서 캔맥주 한잔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음식을 같이 먹지는 않는데 그녀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강아지는 제가 마스크를 쓴 얼굴만 보면 직구 발광을 하곤 해서 치즈가 있을 때면 마스크를 쓸 수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것도 알고 보니 마스크를 쓴 제 얼굴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맨 얼굴을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쯤 제가 치과 의사라고 말을 한 것 같네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치즈 양치 시킬 때 치과에서 많이 들은 말을 하셨군요. 어쩐지. 그러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저는 그녀와 술 한잔을 하며 못생긴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둥 입에 발린 소리만 했을 텐데 그녀의 반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개성이 강한 마스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못생겨서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객관적인 미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 계속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산책도 하고 누군가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따로 살지만 마트도 같이 다녔고요. 연인이라는 관계가 정말 행복하더군요. 물론 그녀와 제 곁에는 각자의 강아지가 있지만 동물이 주는 감정과 사람이 주는 감정은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인으로 지낸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제 첫사랑을 빼앗아간 성우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녀와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대학 때 친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결혼식장에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같이 가줄 테니 주눅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여전히 절 대면대면 하면서 딱히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의기소침했겠지만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고 맛있게 뷔페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4년 전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제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홍보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제 이빨을 교정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무엇보다 좋은 홍보 모델이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정을 시작했고 교정 전의 모습과 교정을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유튜브에도 과정을 설명하며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 외모 때문에 악성 댓글이라도 달리면 어쩌나 했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 변하는 제 모습 덕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도 점점 늘어났죠. 그런데 어디서 제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대학 때 첫사랑 그녀가 치과에 자주 방문을 해 치료를 받곤 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녀와 성우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의문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뜬금없이 그녀와 제 사이에 있지도 않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진료 끝나고 술 한잔 하자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녁을 먹자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의사가 되고 교정도 끝났으니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우리 학교에 있는 달빛 정원 가볼까? 거기 옛날에 엄청 좋아했잖아. 후문에 가서 밥도 먹고 어때? 그 시절 그녀와 저는 달빛 정원은커녕 함께 커피라도 한 잔 마신 적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다음 주는 바쁜데? 그래? 뭔 일 있어? 그럼 그 다음 주는?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그녀는 제법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바빠.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이거든. 너도 성우랑 결혼해봤으니 알잖아. 결혼식 한 달 전에 제일 정신없는 거. 신혼여행 다녀와야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그때 와이프랑 같이 보던가 하자. 결혼? 너 결혼해? 누구랑? 그때 너 결혼식장 갔을 때 같이 갔던 여자친구.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해. 그때 그 턱 네모난 여자랑? 첫사랑은 제가 그 못생긴 여자랑 결혼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엄청 사각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도 예뻐 보였죠. 동양적인 매력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개원하기 전에 많은 도움을 받은 친한 선배가 나중에 제 여자친구를 보더니 자기가 여자친구의 턱을 교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선배 전공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턱은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이후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도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던 여자친구도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 교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얼굴 선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인상까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년 넘게 교정을 한 그녀는 정말로 예뻐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뻤지만요. 여자친구도 자신의 변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리고 개원할 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교정을 권한 이유는 물론 홍보 모델도 있었지만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사라지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 교정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둘 다 교정을 마친 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물론 저희 눈에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가끔 아기가 본인 턱을 닮으면 어쩌냐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가 문제야?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교정해 주면 되지 하고는 웃어버리곤 하죠. 사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치아 교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치과 의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를 올가매던 콤플렉스에서 해방되어 보니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바꾸더군요. 콤플렉스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에게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콤플렉스 극복은 나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